박학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 네, 출발 경인 대행진 2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 투데이 핫이슈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업무 복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만나보겠습니다. 투데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총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유 시장은 싱가포르와 호주를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업무에 복귀하면서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죠? 자, 유정복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시고 어떻게 예. 물론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또 TVN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네. 불러주셔가지고 또 시민들하고 예.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첫 해외 출장을 네. 다녀오셨잖아요. 듣기로는 정말로 쉴 새 없이 업무를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건강히 잘 다녀왔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해외 나가서도 뭐 국내 못지않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다녀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네.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취임 후에 첫 해외 출장 국가가 싱가포르였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스타마리아 사무총장과 만나서 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활동을 벌이셨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선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에이펙은 얘기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을 포함한 21개국의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에이펙의 21개국의 국민이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고 또 GDP의 절반 이상, 전 세계 GDP의 절반이 넘는 이런 아주 굉장히 큰 경제 협의체인데 그렇죠. 우리 인천에서 그동안에 아시아인 게임도 치르고 또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다양하게 해왔습니다만 그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거든요. 에이펙 정상회의. 그래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 물론 이건 부가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인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상회의다. 그래서 꼭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는 2025년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유치가 확정된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우리 인천과 함께 또 제주, 또 경주, 또 부산 등이 이제 유치전에 뛰어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천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최적지다. 어떻게 이렇게 현지에서 어필하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제가 사무총장을 만나고 인천의 경쟁력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에이펙이 추구하는 정상회의의 그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즉 에이펙의 목표가 무역 투자나
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인 면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기후금 GCF 등 15개 국제기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그렇죠. 있고 이런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이 어느 도시하고 비교해도 경쟁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를 위한 우리 시의 의지도 강하고 이번에 그 에이펙 사무총장도 이 경쟁 도시 국가 중에서 우리 인천이 제일 먼저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방문한 이제 단체장으로서는 방문해서 유치 의사를 명확하게 해서 말하자면은 에이펙 유치를 위한 선점 그렇네요. 활동을 각인이 딱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갖고 있는 이런 경쟁력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은 저는 에이펙 정상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 방문한 또 하나의 이유가 그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이제 간담회를 갖고 현지의 금융 정책 등을 파악하면서 이른바 이제 뉴 홍콩 시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보고 들으셨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그 싱가포르에서 교민들을 만나고 또 이제 현지 그 법인들을 만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청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제물포 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라고 하는 아주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에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세계 초일류 도시를 지향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홍콩의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변화가 심하게 그 중에서 이제 홍콩이 세계 금융 무역 관광의 중심지인데 아무래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홍콩을 떠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우선 대상지가 사실 싱가포르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이주가 해오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게 통계 수치까지 다 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우리 인천이 이걸 참조해서 인천이 소위 말하면 홍콩에서 이주하는 금융이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을 좀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는 단지 홍콩에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인천을 최적의 투자 유치 지역이고 미래의 그 어떤 새로운 글로벌 도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데 이번에 싱가포르를 통해서 현지 그 특히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싱가포르도 방문하셨었고 또 이어서 또 방문한 호주 시드니도 그렇고 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계획 그리고 이제 또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호주, 싱가포르 이렇게 다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우리 육각수 진행자께서도 MC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요성을 좀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물포는 정말 인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요. 개항으로 시작돼서 맞습니다. 그 개항장에 따른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면서 근대화의 출발점이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사실상 많이 그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쇠퇴한 것도 사실이고 맞습니다. 또 주변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서 인천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큰 앞으로 정책 방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제물포 르네상스를 제1호 공약으로 했을 정도로 저는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우리가 이 항만이 갖고 있었던 산업적 기능 그리고 근대화를 출발시켰던 개항장 이런 부분을 이제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이 부분을 새로운 명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싱가포르나 특히 호주의 시드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3대 미항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갖는 시드니가 되기까지는 달링 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 일대가 산업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어간 것이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었나 보네요. 그 도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갖고 설계도 했지만은 그 후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물포 르네상스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항만 또 바다 이런 그 천혜의 좋은 자원을 살려서 시드니나 또 다른 유수한 그 개발 전략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인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또 호주 시드니 또 브리즈번 이런 곳들을 이렇게 딱 둘러보시면서 저런 것들은 꼭 벤치마킹 해야겠다.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판단이 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선 개발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 해양이나 항만을 유효적절히 활용해서 그 관광이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시드니에서는 달링 하버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 등 그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앵커 시설을 유치하고 또 수변 공간을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하고 또 뭐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체계도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변을 중심으로 관광객에 유용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호주는 이제 뭐 지하철하고 우리보다 그런 부분은 늦었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을 위해 트램,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는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편의성을 이런 관광에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국내외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갖고 이것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조금 이번에 우리가 좀 판단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그 시드니의 경우도 투자 유치를 하는데 좀 맞춤형 투자 유치, 즉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나 재정이나 행정이나 해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가 너무 좀 일반적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가 그것이 이제 바로 좀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규제를 어떻게 보면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조금 말씀이신가요? 탄력적인 맞춤형으로 투자 유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과감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인천에 그러면은 뭐 낡은 항만이라든지 또 그 배후단지 뭐 산업단지 등을 잘 활용을 해서 인천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키우는 것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투자 유치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정 부분에서 이제 세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제일 크죠. 어떻게 이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유리하냐 조건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과감한 조세 감면이라든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기타
주변의 어떤 그 비즈니스나 거주의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인천은 이 여건이 좋거든요. 공항이 있고 그렇죠. 또 국제 도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과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면은 당장에는 더 받을 거 못 받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그 후에 이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로 인한 생산 창출되는 그 후에 이제 법인세든 여기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과감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 시장이네요. 이름이. 네. 예, 우리 시드니 클로버 무어 시장을 만나서 양 도시 간의 그 도시 재생 경험 공유 그리고 이제 교류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클로버 무어 시장은 이제 호주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로드메이어라고 이제 그 시드니 시장을 얘기하는데 주민 전체에서 직선에 의해서 뽑히고 다른 시장들은 소위 말하는 의회에서 간선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드메이어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시장인데 그렇네요. 이 클로버 무어 시장이 여성인데 20년 동안 지금 시장을 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견고한 위치를 20년이요? 그렇게 있으면서 뭐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서 콧대도 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사들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래도 인천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저를 유정복 시장님은 바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아마 첫 인사라고.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예우를 갖추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양 도시 간의 상황을 같이 논의하고 또 우호 협력 관계를 좀 돈독히 나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여기에 하나 더 그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그 아시아 태평양 재난 위험 경감 강요 회의, 이 강요 회의에서 유 시장님께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인천의 그 안전 우수성을 알리고 또 인천의 위상을 또 높이고 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주변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천에 15개 국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태평양 재경감 그 동북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아태 지역의 재경감을 위한 그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고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인천의 그 이 부분에 관련한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모든 나라들이 이 재경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스마트 도시로서의 기능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동참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천은 세계에서 6번째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 UNDRR 이 보건도시, 보건 허브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천으로서는 책임감을 갖고 또 인류의 재난 경감, 재해 경감 그리고 안전한 사회 유지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유정복 시장님 스튜디오에 계시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면 제가 또 파악해가지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시장님과 이 자리에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실 때 정말 죽도록 일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좀 웃고 넘겼는데 이번 그 해외 출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음 달 8일이죠. 그 취임 100일을 또 이제 맞게 되시는데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지 지금 어떠신지? 네,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또 당선된 이후에 얘기한 정말 우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하겠다고 한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저는 영일 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인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인천을 만들어 간다면 그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뭐 힘들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일은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너무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바쁘셔가지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살이 조금 빠지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일정 조정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공직자들도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일하려고 하니까 보고가 상당히 많고요. 하려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더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인천이 할 일이 많다.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다 하면은 우리 거침없이 가자. 제가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을 정말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정확하게 하되 속도전도 필요하다. 속도전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행복의 체감 지수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6023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시장님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행정 같아요.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역사와 그동안에 흘러온 과거를 잘 압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의 동구가 인구가 6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영종을 뺀 과거 중구는 인구가 지금 5만이 되지 않습니다. 4만여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구를 합해서 10만입니다. 그리고 영종이 지금 10만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갖고 이 지역이 다 같이 발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구동구를 합쳐서 가칭입니다만 제물포구로 해서 가칭 제물포구죠.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극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또 영종구는 영종구를 신설해서 영종에서 사실 지금 중구청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편의성도 교통 접근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개편할 뿐만이 아니라 제물포구 신설을 통해 갖고 제물포 르네상스를 중구 동구 일원을 획기적으로 한번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중구 동구가 옛날에 인천의 뿌리고 중심인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종구는 또 국제도시로서의 독자적인 구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서구가 지금 인구가 57만인데 이제 한 4년 뒤에는 70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분구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제물포구, 영종구, 그다음에 서구는 서구와 검단, 이건 모든 가칭입니다만 이 부분은 근데 4년 뒤에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또 지방의원을 선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년 이전에 하는 건 어렵고요. 그 대신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놔야죠. 다 준비를 해놓고 4년 뒤에는 이런 합리적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리성도 제고되지만은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바람직한 미래형 지방행정 체제 개편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고 계신데 임채선님께서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그리고 9386님께서는 유정복 시장님을 언제 한번 실제로 뵈셨나 봐요. 참 훈남이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 열심히 뛰고 계셔서 좀 쉬시면서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신데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시간이 와가지고요. 지금 고물가에 또 뭐 미국에서부터 계속 연준 이야기 나오면서 고금리에 또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뭐 모두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또 환절기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일을 하셔야 할 텐데 우리 출발 경인대행진 애청자들께 인사 말씀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우선 TVN 교통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시대, 고환율, 그렇죠. 고금리 이런 문제들이 고유가도 맞습니다. 예, 그런 기름값이 뭐 안 내려가요. 진동폭이 계속 있고요. 이런 그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 상황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발전해 가는데 하나의 저의 요인으로 생각해서 주저한다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극복해야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천만큼은 정말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점을 살려서 꼭 시민이 행복한 그런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데 함께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갖고 우리 인천시의 시정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교통방송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제가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잘 알려드리고 우리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좀 쉬시면서 하세요. 솔직히 이거 뭐 방송 멘트가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라고 또 있거든요. 그 백 기자하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좀 너무 뜻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기자께서 이번에 같이 출장에 갔는데 아마 이렇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출장하면서 아주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을 거예요. 아니, 시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걱정될 정도로 몸 관리도 좀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름에 복자가 있는데 그 복자 중에서 그 일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 심지어는 여름에 며칠을 좀 쉬어볼까 해서 휴가를 냈었지만 또 그때 수해 상황이 있어서 하루도 못 쉬고 그러기도 했는데 저는 일하라고 아마 하는 운명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진짜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더 믿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열심히 숨 쉴 것 같습니다. 참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